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드디어 4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2022 KBO 리그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희관 의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웰컴 투 KBS. 어색하네요. 전 이쪽이랑 더 맞는 거 같지? 안 맞아요, 안 맞아. 진행이 어색해. 네, 지금. 그리고 사실은 매일매일 제가 20년 동안 본 사이 아닙니까? 우리 KBS의 김도환 기자. 옐카를 안 불렀는데. 고정입니까 이제?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내공이 있어요. 상암동 하는 거 좀 줄이고 옐카 좀 가끔 하는 걸로. 장스나 유이왕 김이단과 함께하는 2022 KBO 리그 프리뷰라 쓰고 피무치기라 읽어야 하는 그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숙제 내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은? 먼저 유희건 의원부터. 저는 두산 베어스를 꼽았습니다. 다들 뭐 보시면은 제가 두산 베어스 출신이라 많이 또 오해를 하실 텐데 왜 가장 기대가 되냐. 두산 베어스가 최근 7년간 또 한국 시리즈 갔지만 올 시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유희관이 은퇴해서 그래. 아니요. 그런 거. 그건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니 지금 잘 지적했어. 이거 안 하면 팬들이 댓글로 지 없다고 이거 남긴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은 매년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했잖아요. 두산은 올해는 힘들 것이다, 올해는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산만의 그런 DNA가 있고 팀 분위기가 있고 그 전망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아마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또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공존하는 거죠. 기대가 된다는데 좀 뒤집어 보면 정말 궁금하다. 네네, 궁금하다. 2022 두산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두산 베어스를 뽑았습니다. 김도환 기자, 가장 기대되는 팀 어디입니까 이번 시즌에? 저는 LG 트윈스를 꼽았습니다. LG 트윈스의 박혜민 선수 영입. 그러니까 결국은 해민존이 이 잠실 구장에서 얼마나 드넓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LG 트윈스를 꼽게 됐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 유격수보다 센터필더의 그 수비 중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팀들이 지금 거의 두 자릿수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프로야구도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중견수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사실 잠실과 사직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견수의 역할. 예. 자, 우리 이제 열카 내 세상이다라고 선언했던 장스나의 2022 시즌 가장 기대되는 팀은 어디입니까? 전 10개 팀 모두 다 기대가 됩니다. 작년 순위대로 제가 그러면 네네네. 자, KT는 이업배가 가능할까? 박병호가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박병호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 두산. 그러니까 유희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8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그 3위는 삼성. 6년 만에 이제 라이온즈 파크에서 포스트시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세가 이제 이어질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LG는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우승 적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또 올해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키움은 전력 약화.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SSG 김광현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광현이 과연 팀 포스트 시즌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NC는 2020 시즌 불과 우승을 한 지가 2년 전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고. 롯데는? 자, 롯데는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 어떤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또 기대가 있고요. 자, 다음 키아는 나성범, 양현종이 또 입단을 했고요. 새롭게 또 이제 장정석 단장, 김종국 감독이 또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는 작년에 최하위를 했지만 수베로 감독이 올 시즌은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 경기 성적이 괜찮아요. 터크먼도 괜찮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팀이 다 기대됩니까? 진짜 기대가 돼요. 뭔가 기대가 그러면 됩니다. 저희는 한 팀만 꼽으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한 팀만 꼽으라고 해서 했는데 다 기대되죠. 저희도 10개 그게 팀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못 벗어난다. 자, 가을 야구로 향할 5팀. 요거는 못 벗어납니다. LG, KT, NC, 삼성, SSG를 뽑았습니다. LG, KT, NC, 삼성, SSG. 그거 받고 김도환 기자.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 또 설명이야? 어디서 오늘 설명이 많아. 퀄리티 스타트로 해볼까? 네. 팀 WR로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 사실 가장 최근에 조금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거는 역시 전쟁스럽게 팀 WAR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을 좀 도출을 해서. 근데 팀 WAR은 2021 시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중치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 17명을 또 이창섭 기자의 약간 그런 걸 넣어서 가중치를 조금 넣고, 그리고 새로운 슈퍼루키 중에 김도영, 문동주 선수는 이제 어린이날쯤에서 오니까 문동주, 이재현, 송창희, 뭐 조세진 이런 선수들 가중치 약간씩 넣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K 매트릭스까지는 아니지만 세이버 매트릭스를 약간 좀 이렇게 좀 한국식으로 좀 해가지고 줄 세우기 해봤어요. 예. 예. 줄 세워주세요. 예. 1등 LG 트윈스, 2등 SSG. 순위도 뽑는 거야? 3위 KT. 순위까지 발표. 예. 4위 두산 베어스. 이건 순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5위가 공동인데요. 삼성 라이온즈하고 NC 다이노스인데 지금 소수점 뒤로 두 자리, 세 자리 가면 삼성이 앞서지만 NC가 그 술판 4인방을 감안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5개 팀은 LG, SSG, KT, 두산, 삼성이고요. 네. NC가 공동 5등입니다. 네. 유희관. 유희관이 꼽는 2022 시즌 해설계 초신성. KT. 네. LG, NC, 삼성, SSG. 저는 선배님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오, 저랑 똑같네요. 네. 예. 진짜 이거 제가 짠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일 안전한 길이죠. 네. 네. 묻어가지고. 안전한 길. 아니, 묻어간 게 아니라 저도 써왔어요. 네. 예. 현역 출신들이 고른 5팀이죠. 네. 김도환 기자가 4등으로 꼽은 두산을 빼면 세 분이 다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 KT, NC, 삼성, SSG를 순서대로 키워드를 하나씩 꼽고 그리고 나서 두산을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2022 시즌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일단 테이블 세터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홍창기 선수가 또 출루왕을 했기 때문에 볼넷도 100개 했고 홍창기 선수를 제가 봤을 때 1번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네네. 박혜민 선수는 2번 타자에서 작전이라든지 번트를 많이 할 것 같고 LG가 또 중심 타선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가 활발하게 출루를 한다면 LG가 보다 더 많은 또 득점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장승환은요? LG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삼선발이죠. 늘 그 이야기하는 외국인 2명을 제외하고 이제 국내 1선발, 그러니까 팀에서는 3선발이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LG 트윈스가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국내 선발진이 늘 그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팀에 비해서 약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부족한 선발진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LG의 강점은 뭐죠? 불펜입니다. 2점대 평균 자체점 40경기 이상 등판한 선수가 6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켈리와 플러코 선수가 등판할 때는 뭐 6이닝 정도, 뭐 7이닝 정도 생각을 하면서 불펜을 좀 아껴서 운영을 하고 3, 4, 5번이 아무래도 선발진에 비해, 그러니까 다른 팀의 선발진에 비해서 좀 약하니까 이 강한 정말 2점대 평균 자체점을 갖고 있는 6명의 투수를 3, 4, 5번 선발이 등판하는 경기에 조금 빠르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국내 선발 뚜렷한 선수가 없습니까? 장세나가 보기엔? 임창규, 이민호 뭐 이 정도거든요. 지금 뭐 나오는 선수가 뭐 그 정도 선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두 선수를 정확하게 돌리면서 이제 5선발에 대한 부담감을 오픈와 불펜데이로 메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LG 트윈스의 2022 시즌 키포인트는 뭡니까?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한번 해보자면 그 야구가 인생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잖아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초이스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B를 베이스볼, D를 디펜스라고 봤을 때 C는 센터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 진짜. C를 쓰네. C는 포수 아닙니까? C도 포수도 C네요. 그러니까 이 센터 라인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메이저리그 흐름이, 그러니까 한국 야구는 조금 다르지만 유격수 시대에서 센터필더, 중견수 시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비 시프트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새로 나온 단장님들이 지금 중견수를 박혜민, 정수빈 같은 선수를 영입해 놓고 투수를 안심시켜주는, 지금 사실 롯데자이언츠의 성민규 단장이 추구하는 야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중견수의 그런 하나는, 수비 하나는 1년 농사를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혜민 선수가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뛰게 되면 LG 트윈스가 아마 뭐 지금 현재 팀 WAR 상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야, 이거 멋있었어요. C가 들어가는 야구의 포지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코치? 네? 자, 지난해 사실 시즌 피무치기에서 KT 위즈의 우승을 유일하게 맞춘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장선아 위원. 근데 진짜 KT 우승을 꼽았다는 거는 그냥 도박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선수들이 너무 워낙 잘해줘서 이제 우승. KT의 레전드 아닙니까? 그렇죠. KT 창단 초기에 함께했던 대선배. 무슨 은퇴식, 무슨 대전인지 모르겠는데.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은퇴식을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2016년 9월 11일 날 했죠. KT의 2022 시즌 키포인트는 뭡니까, 장선? 저는 소용준이라고 봐요. 제가 소용준 선수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방송을 하나 했는데 소용준 선수가 작년에 왜 부진했냐 물어봤더니 작년 시즌에 일단 마운드에서 공을 이렇게 채는데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습 방법도 바꾸고 뭐 했더니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그 첫 해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인 때 보여줬던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KT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 시리즈 진출 투탑으로 지금 제가 꼽고 있습니다. 유희관 의원은요? 저는 박병호 선수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키워드이자 키플레이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한준 선수가 빠지면서 4번 타자에 공백이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예전에 그런 넥센 시절 또 키움 시절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다시 보여준다면 강백호 선수와 헨리 라모스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 흐름을 중심 사선의 흐름을 4번 타자가 박병호 선수가 이어준다면 아마 진짜 10개 구단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클린업 트리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박병호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도환 기자가 생각하는 KT의 2022 시즌 키포인트 뭡니까? 저도 유희관 선수하고 똑같이 수박으로 꼽았는데요. 수박. 예, 수원의 박병호. 그러니까 오늘 예카 욕심 너무 내네. 준비 많이 하셨네. 준비 많이 하지. 아니 이거 준비한 게 아니라요. 타율이 괜찮긴 한데 아주 높진 않네요. 아니 본인 스포츠 뉴스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 예카를. 수원 구장이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저는 수원의 박병호는 믿을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박. 아니 근데 박병호 선수는 충분히 꼽을 만해요. 왜냐하면 KT 위즈파크 성적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거기를 그 KT 위즈파크를 홈구장으로 제가 1년 동안 사용을 해봤잖아요. 좌타자보다 확실히 우타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이제 그 놀이기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좌측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타자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불어요. 자, 다음 팀입니다. NC가 들어가 있어요. NC. 김도환 기자는 WAR을 기반으로 한 김도환식의 그 나름의 숫자 노름. 여기서 공동 5위로 꼽았단 말이죠. 네, 소수점까지 하면 6위거든요. 네. 그런데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명 돌아올 4명. 네, 돌아올 4명의 그 WAR이 합산이 이게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요.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손아섭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손아섭, 박건우 중에서도 특히 손아섭 선수인데요. 손아섭 선수가 이제 그 NC의 좌타 라인에 끼게 되면 또 이제 뒤에 뭐 양의지 선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손아섭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NC의 성적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NC 장순아. 저는 4월.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월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이 돌아오는 27경기 지금 징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돌아오는 5월 초까지 NC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구창모. 그러니까 구창모는 이동욱 감독 이야기로는 4월 중순에 사실 들어온다고 했어요. 재활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지금 5월 달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박민호, 권희동, 이명기가 돌아오는 시기와 구창모가 돌아오는 시기가 아마 5월 초에서 늦으면 5월 한 15일쯤 돌아올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안에 NC 다이노스가
허삼영 감독도 이야기를 했듯이 앞에 이제 개막하고 이제 50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허삼영 그렇죠. 감독 인터뷰에서 한 그 말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친화를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초반 페이스 밀려버리면 따라잡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4월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진짜 5할 승률을 이제 기록할 수 있을지.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구창모 선수가 가장 중요한 키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NC에서는 그만큼 구창모 선수는 국내 선발진에서 NC를 약간 기둥처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인데 재활이 순조롭다가 약간 또 다시 좀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구창모 선수가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다른 NC의 국내 선발들이 얼만큼 버텨주느냐가 NC의 아마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자, LG, KT, NC까지 왔어요. 다음은 나팍의 가을 야구를 팬들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삼성 라이온즈. 자, 유희관 해설위원에게 먼저 주겠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선발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5선발인 또 최채영 선수가 이제 군입대로 빠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원태인 선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과연 올 시즌에도 작년만큼의 그런 성적을 보여줄까? 약간 그런 의문부호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투수들이 이제 다른 팀의 분석이 많이 됐고 원태인 선수도 뭐 경험치가 쌓여서 좋은 투구를 하겠지만 그만큼 상대팀도 분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작년만큼의 좋은 성적을 거둘지 약간 물음표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딱 삼성 선발진의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희관이 꼽는 삼성 라이온즈 2022 시즌 키포인트는 원태인이군요. 네, 전 원태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장선아. 저는 김상수하고 피렐라의 발바닥. 구체적이에요. 좋아요. 네. 디테일이 살아있어. 김상수는 박혜민 선수가 지금 빠진 자리에 지금 허삼영 감독이 계속 리드오프를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김상수 선수는 1번을 맡을 가능성이 올 시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김상수가 만약에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선수 대체할 만한 자원이 제가 봤을 땐 눈에 띄지 않아요. 김상수가 좀 그래도 이제 한 시즌 내내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고 피렐라의 발바닥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시즌 피렐라가 수비 이닝이 295가 3분의 1이닝이었어요. 근데 올해 김동엽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선수가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김동엽은 지명타자, 피렐라는 좌익수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피렐라가 결과적으로 100경기 이상을 좌익수로 띄워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지명타자로 타석에만 서는 것과 그렇죠. 발바닥에 오는 하중이 네. 외야에서 수비까지 소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 김도환 기자는 어떤 부분을 꼽겠어요? 저는 홍준학을 꼽겠습니다. 홍준학 단장님이 네. 뭐 제가 뭐 취재할 때 항상 또 이렇게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단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를 조금 예전에 이제 공부 좀 했을 때 세이버 매트릭스가 한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K 매트릭스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식을 한국에 그냥 도입하면은 잘 안 돼요. 성민규 단장님이 미국식을 지금 한국식으로 잘 바꿔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K 매트릭스에 가장 가까운 단장님은 저는 홍준학 단장님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준학, 차명석 단장 저는 두 분으로 보는데 두 분 중에 그래도 이 푸른 피의 단장님, 30년이 넘게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홍준학 단장님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저는 그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까지 왔어요. 그리고 SSG가 3월 8일이었나요? 김광현 선수 영입 발표하면서 네. 갑자기 기대치가 수직 상승한 느낌이 있어요. 김도환 기자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수작업. 그 지금 팀 WAR 상으로 SSG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저는 키워드로 호국 보훈의 달을 꼽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예. 결국은 문승원과 박종훈 선수가 돌아오는 6월부터가 진짜 승부거든요. 저는 4, 5월에 5강권 또는 하위권에 있더라도 저는 SSG는 우승 후보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위권에 있더라도 5강 가시권 정도에만 있으면 예. 6월부터 반등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박종훈과 문승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장순아. 근데 저도 이제 박종훈하고 이제 문승원이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미존 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수가 될 수 없군요. 제가 늘 얘기하는 변수와 상수. 저는 그냥 케빈 크론을 꼽았습니다. 케빈 크론. 네. 그래도 사실은 이번에 영입된 외국인 타자들 가운데 이름값으로는 케빈 크론이 제일 밑줄에 있잖아요. 괜찮죠. 네. 네,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케빈 크론 선수가 딱 합류가 돼가지고 뭔가 더 좋은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타순을 생각을 했을 텐데 케빈 크론이 생각보다는 조금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케빈 크론. 저는 변수가 문승원 선수랑 박종훈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좋은 투수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팀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건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미지수고 돌아온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다시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변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언제 복귀하고 과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예전만큼의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두 선수가 아마 전 SSG의 가장 큰 변수고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희관 의원은 현역 시절에 수술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예. 아픈 적이 없어요. 백삽치 던지는데 어디 아프냐고. 예. 이제 두산. 아까 유희관 의원이 가장 기대되는 팀. 사실 궁금한 팀이에요. 두산이 과연 이렇게 계속 선수들이 빠져나가는데 또 가을 야구 또 한국 시리즈 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는데 유희관 의원 패스하고요. 장승아, 두산의 2022 시즌 키포인트는 뭘까요? 두산이요? 네. 사실 선수단이 갖고 있는 저력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전력이거든요. 그냥 표철수도 뭐 팍 누가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전력에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한 이 어떤 그 느낌, 본인들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정규 시즌에 좀 묻어난다고 한다면 글쎄 뭐 두산을 지탱하는 그런 힘들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 말고는 선수로 봤을 때는 저는 특별한 보강은 없는 것 같아요. 두산 2022 시즌은 전력보다는 저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예, 장승아, 명쾌하네요. 야, 포장을 또 그렇게 또, 야, 역시. 야, 진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김두한 기자, 두산 베어스의 키 포인트는 뭘까요? 2022 시즌에? 역시 김태형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김태형 감독 옆에 이렇게 따옴표 좀 넣어가지고요. 알파벳 군단의 진격을 막아라. 결국은 2022 시즌은 알파벳으로 된 팀들이 지금 전부 우승 후보고 앞서 나갈 지금 형세예요. 그러니까 LG, KT, SSG, NC. 예. 그런데 결국은 알파벳 팀을 막을 팀은 두산하고 삼성인데 근데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이 결국은 작년에도 기적이에요. 재작년도 기적이고 장현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감독의 WAR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태형 감독은 매년 두 자릿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감독의 WAR을 메이저리그나 한국 야구에서 항상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불가능이잖아요. 전술이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근데 작년에도 제가 팀 WAR로 해봤거든요. 작년에 두산 베어스가 7위였는데 정규리그 4위를 했다가 계속해서 뭐 도장 깨기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까지 갔잖아요. 김태형 감독의 작년 시즌 팀 WAR로 뭐 그거를 해보면요. 팀 WAR 7 정도는 김태형 감독이 거뜬히 제끼입니다. 그러니까 팀 WAR 7 정도는 작년에 7위에서 4위 간 게요. 거의 7점 몇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가을 야구에서 정상에 올라야 진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진다면은 그냥 두 자리는 기본으로 찍지 않을까. 가을 야구에 지금 선택받지 못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그래도 가을 야구 냄새를 맡기 위해서 좀 이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키움 먼저 갈까요? 뭐 장승아 먼저. 내야의 주전을 빨리 확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김혜성을 사실 제외하고는 그렇죠. 거의 지금 공석이거든요. 1루수, 유격수, 3루수. 송성문 선수는 3루수 주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루수는 뭐 김웅빈, 유격수는 뭐 신준우, 김희집, 3루수는 뭐 전병우, 뭐 이렇게 뭐 송성문 이렇게 이제 운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혜성을 빼고는 사실상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이제 기대치로 이 선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키움은 너무 불안전한 게 많다는 거죠. 키움은 어떻습니까? 유희관 의원이 볼 때? 키움은 반등 키워드는 약간 불펜진인 것 같아요. 네, 국내 선발진이랑 용병 선발진은 되게 좋거든요. 5명에. 그러나 조상우 선수가 군입대를 하면서
선발진에 비해 불펜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만약에 마무리를 하면 조상우 선수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상우 선수만큼의 믿음은 없을 것이라고 약간 보여지고 불펜진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타선도 문제고 불펜도 문제고. 안쪽으로 또 이야기도 많고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아마 선수들이. 그러네요. 내성이 생겼다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흔들립니다. 그라운드 내에서도 지금 물음표가 지금 몇 개가 떠오르는데 그라운드 밖에서도 강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김도환 기자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키움의 반등 키워드는 사건 사고는 다 저쪽으로. 아니, 저는 뭐 결국 그 야생마는 과연 철이 들었을까. 뭐 이게 키워드인데요. 푸이그가 결국은 지금 홍보팀, 마케팅팀 일부 선수들 전부 지금 푸이그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은 인터뷰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요. 사인볼 같은 경우도 사실 마케팅팀에서 요청하면 푸이그 선수가 한 30개씩 좀 해서 팬 서비스 해야 되는데 지금 팔 아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가 과연 언제 처리될까? 뭔가 지금 시한폭탄 스멜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푸이그 선수가 적응을 못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강정호 선수 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야구만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키움이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푸이그 선수가 생태계를 파괴하러 왔지만 구단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되면 생태계를 이상하게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다. 어쨌든 푸이그 선수가 좀 터지게 되고 또 이제 안우진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뭐 하이패스트볼을 이제 잡아주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가 터지게 되면 무서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죠. 자, 키움까지 왔고요. 이제 KBO 리그 최고 인기팀이라고 하는 기아 타이거즈 이건 의원. 자, 기아. 괜찮지 않아요? 지금 김도영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인이 있고 뭐 김석환 선수도 있고 또 양현종이 돌아왔고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거든요. 이미 제가 중계를 하고 왔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는 된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양현종 선수도 돌아왔고 나성범 선수도 오면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투타의 핵심이고 이 두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이 보고 배울 점도 많기 때문에 이미 저는 기아는 어느 정도 반등은 돼 있다. 그런데 가을야구는 아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이게. 뭐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반등이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려면 지금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규 시간이 쭉 이어져야 된다. 김도환 기자. 기아 타이거즈의 테스 형인데요. 제가 봐서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뭐 버나디다 선수 정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 80~90%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 지금 알파벳 팀들 가운데서 가장 처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5강 싸움 언저리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타이거즈 5강 싸움 그 이상 위해서 반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타이거즈의 레전드 아니에요. 뭐 KT의 레전드, 타이거즈의 레전드. 레전드 여러 상동의 레전드도 있어요. 그냥 저는 외국인 선수 3명을 봐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과 지금 김석환 선수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은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다가 김도영은 신인이에요. 그럼 잘해주면 좋고 터지면 좋은 거예요. 아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정석 단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이 외국인 3명은 거의 40%에서 50%의 전력을 차지한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명을 바꾼 팀이 롯데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물음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KBO 리그는 또 외국 리그와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이 세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 세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기아 타이거즈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그 if 게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된다면 저게 된다면 이거라면 저거라면 가장 많은 if로 둘러싸인 팀이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자, 유희관 해설위원부터 롯데는 과연 어떨까요? 2022 시즌에
일단은 뭐 이대호 선수가 또 잘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반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 시즌 또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야구 인생을 좀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아마 절치부심하면서 올 시즌 또 예전 같은 그런 조선의 4번 타자 같은 역할을 보여준다면 이대호 선수가 반등이 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세나는 어떻게 봅니까? 롯데. 스토브리그의 롯데자이언츠가 가장 큰 변화가 야구장의 변화입니다. 야구장을 늘렸을 때 오는 효과, 특히 젊은 투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주느냐. 그런데 이제 김원중이 지금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수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장을 늘린 장점은 결국 마운드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요. 김진욱, 박세웅, 이승원, 뭐 이인복이라든가 네. 그런 선수들이 뭐 꾸준하게 활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운드가 자신 없어서 늘린 건 아닐까요? 좋은 투수들이긴 하지만 아직 이 선수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운드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구장을 오히려 늘리지 않았을까. 보면은 롯데팀 타자들보다 상대팀에서 온 홈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마운드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좀 늘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투수들이 피해보는 거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고. 네, 젊은 선수들이 좀 더 마운드에서 편하게 던지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네.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도환 기자는요, 롯데. 네, 결국 똑같습니다. 네. 이 사직의 이 넓어진 구장과 DJ 피터스, 이 중견수의 이 상관관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야의 마차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테어 유형인 줄 알고 관찰을 해봤더니 수비는 알테어 선수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좀 드넓어진 사직구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배트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트는 아니었다. 삼진율이 너무 높아요. DJ 피터스는 거의 뭐 40% 가까이 되니까. 결국은 롯데자이언츠가 또 제 생각인데 왜 이렇게 수세적인 그런 운영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향수가 있어서 우주, 그 다음에 호세 이러한 유형을 뽑아서 공갈포라도 일단은 WRC 플러스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투수의 FIP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팀 남았습니다. 한화 이글스. 과연 한화 이글스가 지금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하위 후보로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장성호 의원? 반등의 여지는 두 개입니다. 정은원, 노시환, 하주석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크 터크먼 기대됩니다. 터크먼은 모두가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늘 지적을 받던 부분은 얇은 뎁스였어요. 근데 뎁스가 뭐 한 시즌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약점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러면 있는 자원 갖고 뭔가 극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 타자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카드가 이제 입단을 했으니까 그 카드가 조금 더 상수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터크먼? 자, 한화 경기, 시범 경기 중계하면서 또 눈물을 보였던 우리 유희관 해설위원. 일단 뭐 하나는 반등의 계기는 이제 외야 한 자리, 일루 한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외야 자리는 뭐 터크먼 선수랑 김태현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라. 네,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인 것 같고 이원석 선수랑 이제 노수광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이글스 내야진은 이제 국가대표 내야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2루 정은호, 3루 노시환, 유격수 하주석.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쪽 우익수 방향에 이제 한 자리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1루수도 아직 마땅한 선수가 없고요. 이성권 선수도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터져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측 라인에 있는 우익수랑 1루수 이 두 명의 이 두 자리가 어느 선수를 차지하고 그 선수가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환 기자. 저는 외야 FA 왜 안 샀을까? 결국은 조금 전에 유희관 의원 말씀대로 내야가 지금 WAR 전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외야 때문에 결국 만약에 지금 최하위권이지만 5등, 6등, 7등 중에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을 때는 결국은 지난 겨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함명하지 않은 거 그 부분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면 보통 다른 팀들은 한 자리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좌익수다, 나는 우익수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돌리는데 한화는 2021 시즌 내내 나는 외야수다 세 자리가 다 얼굴 너무 많이 바뀌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야진들 봤을 때 그리고 투수들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외야 FA 한 명만 했으면 충분히 5강권에 비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요즘에 왓챠에 뭐 보면 다큐멘터리 정말 재밌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이런 과정에만 조금 약간 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다로 끝났어요, 지금. 일단은 10팀을 다 이렇게 골고루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점을 찍죠. 우승은 어디가 할까? 유희건 의원부터. 저는 KT 위즈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선발 진입 막강하고요. 야구는 또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선발 5명이 이제 부상 없이 돌아간다면 안정적인 또 시즌을 치르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또 쉽게 가면서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또 우승을 하면서 선수들이 약간 좀 자신감도 많이 붙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 시즌 우승은 저는 KT 위즈로 뽑겠습니다. KT 위즈. 김도환 기자는요? 저는 정규 시즌만 해도 될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저 LG 트윈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리즈 매치업까지만 예상을 하죠. LG의 상대는 누굽니까?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데요. 만약에 김태형 감독의 기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여기 김태룡 단장님이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태로 시작하는 두 분, 이 두 분의 이 매직이 또 통하면은 역대 뭐 사상 최초로 LG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저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거든요, 사실. 수맥이 흐르고 저 자리에서 뭔가 예측을 하면 다 틀리는 걸로 오늘은 언급해도 돼요? 네. 저 자리가 이용균의 자리거든. 상순아. 저는 LG 트윈스. LG 트윈스. 네, 굉장히 28년 만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LG 트윈스 28년 제가 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사실. 네.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난 척은 아니고. 잘난 척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근데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LG 트윈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픽을 가져갈 팀은 어딜까요? 그럼 과감하게 장선아부터. 저는 하나 이글스 사실 꼽았습니다. 야구는 그냥 하나 이글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9개 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경쟁을 했을 때 하나 이글스가 다른 팀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이 더 높은 곳에 있냐 했을 때는 아직 물음표죠. 그래서 하나 이글스. 김노환 기자. 저도 뭐 잘은 못 맞추지만 팀 WAR 상으로 저 깔고 가시네. 하나 이글스로 꼽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놨어. 이걸로 다 그냥 끼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유희건 의원.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좀 뽑았어요. 오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손아섭 선수도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스파크맨이 지금 옆구리 통증으로 시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바로 시즌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게 느낌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중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기고 있다가도 뒤에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경기는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초반에 힘들기 선수들이 때문에. 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좀 롯데 자이언츠를 뽑지 않았나. 또 박세웅 선수 말고도 또 4호 선발에 확실한 선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전 롯데를 꼴찌 후보로 뽑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MC를 보면서 항상 피묻히기 피해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과감하게 동참 한번 하겠습니다. 2022 시즌 KBO 리그 이제 1000기 한번 누설해 볼게요. 일단은 LG는 최소 한국 시리즈 진출, 우승까지 봅니다. 그리고 롯데 가을 야구 진입 봅니다. 그리고 인기에 편승한 아니 절대적으로 제가 인기에 편승한 멘트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저는 정말 철저하게 일단 현재 드러난 전력과 그리고 올해 이 팀에 대해서 느껴지는 기운,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 KT, 롯데, LG, 기아, SSG 전 이렇게 5강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추석 선물 세트다. 그만큼 또 볼거리가 다양하고 뭐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또 돌아왔고 푸이그 선수도 있고 뭐 각 팀의 신입급 선수들이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진짜 프로야구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말 재밌는 그런 프로야구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도환 기자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저는 LG 트윈스 우승을 뭐 잘 못 맞히지만 찍었기 때문에 1994년 YS 정권
LG 트윈스 우승 유지현 신인왕, 그리고 2022년 제2차 YS 정권 LG 트윈스 우승 송찬희 신인왕. 그러니까 LG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그 당시의 신인왕이 감독으로 28년 만에 LG의 V3를 만들 거다. 예, 그 와중에 송찬희 선수는 신인왕을 탈 것이다. 예, 자 장신하의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최근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44%, 최근에는 이제 반토막도 안 나왔어요. 18%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관심도가 지금 60%가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고, 이제 허구현 선배님도 이제 총재가 또 되셨고, 저는 한 줄 평으로 야구 많이 보러 와주시고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야구로 행복하고 야구로 즐거운 나날들이 2022년 4월 2일부터 10월 또 한 번의 가을의 전설을 쓰는 그 마지막 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야구 캐스터로서 또 옐카 진행자로서 가져보면서 오늘 2022 시즌 KBO 리그 피부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왕, 장신하, 김이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